매달 나가는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휴대폰 요금 보면서 그냥 내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공과금 속에는 부가세 10%가 숨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명의 하나 안 바꿔서 카드 하나 안 만들어서 매달 수만 원씩 놓치고 계신 겁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4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한 번만 세팅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돌려받는 건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공과금, 부가세, 환급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의 변경부터 사업용 카드 활용법까지 끝까지 보시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통신요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월 15만 원이라고 하면 이 안에 부가세 약 1만 4천 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원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사업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매입세 공제가 뭐냐면요. 물건을 팔 때 받는 부가세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빼주는 것입니다. 공과금도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니까 여기에 포함된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할 때 차감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정규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 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매출 전표 이런 증빙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 명의 영수증으로는 아무리 사업에 사용했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건물주 명의나 이전 임차인 명의로 공과금을 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안 나오고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도 못 받습니다. 결국 명의 정리가 환급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데 한번 해두면 평생 가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과금이 환급 대상인지 정리해볼게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항목에 시간 낭비하실 수 있거든요. 먼저 환급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첫 번째 전기요금입니다.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거, 이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죠. 두 번째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크니까 이것도 환급 금액이 꽤 됩니다. 세 번째 인터넷 요금입니다. KT, SK 브로드밴드, LG U+ 등 어떤 통신사든 다 해당됩니다. 네 번째 휴대전화 요금입니다. 사업용으로 쓰는 휴대폰이면 됩니다. 다섯 번째 유선전화 요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사무실 전화가 있으시면 해당됩니다. 이 5가지가 핵심 항목입니다. 반면에 환급이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수도요금입니다. 수도요금은 면세 항목이라서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부가세가 없으니 환급할 것도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수도요금도 환급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건 안 됩니다. 다만 수도요금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일반 계산서를 받아두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부가세 환급은 못 받지만 소득세 절감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 계산서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전기요금입니다. 보통 공과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제일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한전에 등록된 명의가 사업자여야 합니다. 지금 사업장 정기고지서를 한번 꺼내서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적힌 이름이 본인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인가요? 개인 이름이나 건물주 이름이면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입니다. 이것 하나면 기본적으로 충분합니다. 계약 전력이 5kW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무실이나 소형 매장이면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5kW를 초과하면 전기안전점 검확인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공장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곳이 해당되죠. 변경이 완료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사업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사 등으로 새 사업장을 얻었다면 14일 이내에 명의 변경을 신청하세요. 이 기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전 사용자의 미납 요금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분쟁이 많은 부분이니까 사업장을 새로 얻으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요. 한전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은 정규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입니다. 다른 공과금처럼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요청할 필요 없이 고지서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곧 세금 계산서인 셈이죠. 다음은 통신비입니다.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요금 이것도 전부 부가세 환급 대상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면서 휴대전화 안 쓰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이 통신비에서도 매달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와는 좀 다릅니다. 통신사의 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처럼 고지서가 자동으로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고요. 사업자 명의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매월 자동 발급으로 등록하세요. 한번 등록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세금 계산서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옵니다. 매달 전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개인 휴대폰도 비용 처리가 되느냐인데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업 관련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100% 사업용이 아니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율만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휴대전화도 대표자 명의로 개통했다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명의 변경 이전에 납부한 통신비는 세금 계산서를 소급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달은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등록해두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이득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임차인이라서 한전 명의를 못 바꿔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물주가 정기 계약 당사자이고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특히 상가 건물에 입주하신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간접 세금 계산서 수취 방식이 있습니다.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인 즉 건물주가 한전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기요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만큼 세금 계산서를 재발급합니다. 임차인은 이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적법한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건물주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을 부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갑자기 요청하면 거절당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 중 전기요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조건으로 넣어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한 줄만 넣어두면 나중에 말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건 새 계약을 하실 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별도 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두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세금 계산서의 명예 변경의 서류 제출까지 너무 번거롭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바쁜 사업자분들이 이걸 일일이 챙기기가 쉽지 않죠. 그런 분들께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됩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결제하면요. 카드 매출 전표가 정규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별도 세금 계산서. 자,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5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것부터 바로 실행하세요. 첫째, 전기요금 고지서에 내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이름이나 건물주 이름이면 한전 123번에 전화해서 명예 변경을 신청하세요. 둘째, 통신사에 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는지 확인하세요. 아직이라면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이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셋째, 도시가스 고지서, 명의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니라면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명예 변경을 신청하세요. 넷째, 수도요금에 대해 일반 계산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 받고 계시면 수도사업소에 사업자명의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다섯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공과금 자동이체를 연결했는지 확인하세요. 아직이라면 오늘 당장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고작 공과금 부가세가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숫자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인 사업장 기준입니다. 전기요금 월 15만 원이면 부가세 10%는 월 1만 5천 원입니다. 연간으로 하면 18만 원이에요. 매달 내는 전기세에서 18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도시가스 월 5만 원이면 월 5천 원, 연간 6만 원입니다. 겨울에는 이보다 더 나오겠죠. 인터넷 월 3만 원이면 월 3천 원, 연간 3만 6천 원이에요. 적어 보여도 쌓이면 큽니다. 휴대전화 이외선 월 10만 원이면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입니다. 본인 것 하나 직원 것 하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연간 약 39만 6천 원입니다. 1인 사업장만 해도 연간 40만 원 가까이 환급받습니다.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직원이 있거나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 음식점이나 제조업 PC방 같은 데는 이 금액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전기요금만 월 50만 원이 넘는 곳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부가세 매입세 공제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같은 공과금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도 처리하면 소득세까지 줄어드는 이중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가세에서 한 번 경비에서 한 번, 두 번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발성이 아닙니다. 한 번 세팅해두면 매달 매년 반복되는 절세 루틴이에요. 별도 노력 없이 계속 돌려받는 겁니다. 10년이면 400만 원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한 직후라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기간에는 매입세 공제가 제한적이었거든요. 일반 과세자가 된 시점부터 공과금 증빙 정리를 반드시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때 놓치시면 전환한 의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과금 부가세 환급은 복잡한 세법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명예 변경 아니면 사업용 카드 등록이 2가지만 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절세가 됩니다. 오늘 당장 고지서 한 장 꺼내서 명의를 확인하시고 사업용 카드 한 장 등록해보세요. 이것만으로 매년 4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실전 절세 팁을 가져오겠습니다.